자, 미친 수다 오늘도 재미난 수다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 모셨는데요. 오늘도 돈에 관련돼 있는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선생님 모셨어요. 나 화면으로 봤을 때랑 그런데 너무 달라. 지금 너무 앳돼. 누구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만화 캐릭터 같은 거. 누구 뭐요? 뭐 E.T. 같은 거? 아, 웃긴데? 아니, 수염 이렇게 달고 이렇게 뭐 상투 트시고 이런 모습만 보다가 지금 멀끔한 모습으로 되니까 이렇게 화면 보시고 누구지 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절야광 정약용이라고 재테크와 부업을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는 문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이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7 됐습니다. 왜 하필 정약용 선생님을 했어요? 신사임당 약간 뺏긴 거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실학의 아버지, 그러니까 실용주의. 그러니까, 실용주의랑 절약이랑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약이라는 게 사람 착각하는 게 돈에 대한 절약이 아니고요. 시간의 절약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노동을 굉장히 길게 해가지고 월급을 받잖아요. 근데 노동의 시간을 줄여서 시간을 절약해서 남는 시간을 재밌게 잘 살자. 그래서 정약용 선생님을 모티브로 정약용을 모티브로 한 거는 기존에 이제 그 경제랑 재테크 다루시는 분들은 실용적인 것보다는 되게 관념적이고 거시적이고 되게 이제 어려운 얘기들. 그러니까 그게 사실 서민들 입장에서는 하나도 와닿지 않거든요. 되게 쉬운 비유로 쉽고 재밌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이렇게 어렵게 얘기해가지고 도대체 누가 알아먹으라고 이렇게 하나. 그러니까 좀 어렵다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걸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풀어서 해보자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좀 모티브를 삼아서 실용적인 얘기만 하자. 헛소리하지 말고. 그 전에 무슨 일 하셨어요? 그 광고랑 뮤직비디오도 좀 작업한 적이 있었고 저는 연출 제작자. 뭐 대표작 있나요? 뭐 뮤직비디오나 저희 사업자로 이제 작업한 마지막 작품이 엑소의 풀라이프라고. 정말? 메이저를 하셨네요. 그래도 일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내가 사생활이 없으니까 좀 사생활을 찾고 싶다라는 간절한 소망이 들어서 아까부터 계속 강조하신 게 있었어. 내 시간을 즐겁게 보내자. 지금 유튜버를 하시고 어떠세요 이제? 저는 주 5일째잖아요. 저는 주 3일째로 최대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주 3일을 하면 결국에는 4일 동안 일하는 걸 포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차라리 포기하고 가족들이랑 시간을 좀 더 보내고 그 시간을 좀 더 늘리려고. 궁금한 게 있어요. 근무 일수를 줄였어. 수익은? 그 직장인 할 때보다는 지금 낫죠. 오, 그러면 성공하셨네. 지금 구독자가 몇 명 되시죠? 33만은 넘었던 것 같아요. 예. 죄송한데 이거 좀 오래된 질문인데 그 정도면은 유튜브 수익이 이거 궁금하거든. 제가 한 주에 영상을 하나밖에 안 올리기 때문에 많을 때는 뭐 6, 700 나올 때도 있고 적을 때는 이제 한 300 나올 때도 있고. 와, 적을 때가 300이에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연출 쪽 관련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재테크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는 아니시란 말이야. 근데 지금 전문 채널이 부업이나 재테크 관련 전문 채널을 하시잖아요. 그 지식은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그 전부터 거기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원래 예대를 나왔고요. 근데 이제 제가 분노했던 게 뭐냐면 예대생들이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되게 치열하게 이제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나오면 남들이 치열하게 노력한 거 대비 너무 이제 수입이 적다. 이거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당시에 유행했던 게 한 10년 전에 유행했던 게 열정페이라고 해가지고 너 어차피 열정 있으니까 그냥 해도 돼.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너무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재테크를 좀 공부해가지고 예술을 전공했던 뭐를 했던 간에 그래도 한번 이제 부를 읽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좀 공부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요. 사실상 졸업하신 이 선배님들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살고 치열하게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값어치를 못 겪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분노가 많았다는 거죠. 아니, 정약용 그 채널을 저는 좀 봤거든요. 부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시고 많이 좀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부업을 하고 계세요? 저는 이제 5가지 미만으로 이제 줄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지금 서너 가지 정도로 줄였죠. 주업은 뭐예요? 원래 본업은 유튜브 채널 운영의 메인 그게 이제 본업이시고 강의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책도 출간을 했었어요. 구매 대행이라고 그런 부업도 제가 이제 하나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도 중간중간에 그게 이제 휴대폰에 회원 가입하고 미션 수행하면 이제 포인트 얻고 기프티콘 얻고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 지하철이나 아니면 이제 카페에서 누군가 기다릴 때 아니, 그것마저도 부업처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적은 포인트가 쌓이기 때문에 1,000원 벌기, 2,000원 벌기 이렇게 힘들어? 라고 하면서 지출 통제가 돼요.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발은 그런데 결국에 부업의 목적은 투자 시대를 늘리기 위함입니다. 그럼 지금 부업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절약을 열심히 하시는 건 투자자가 되기 위한. 그렇죠. 사실은 서민이 자본가가 되긴 힘들어요. 바로 제가 생각하는 자본가는 좀 다른 게 그냥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내가
돈에 고민 안 하고 빚이 제로인 상태에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족들이랑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 그 상태까지만 세팅하자는 거예요. 아니 나는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러면 모든 사람이 부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현금 흐름이 충분한 사람들은 부업 안 해도 되죠. 그 시간에 투자 공부를 더 해가지고 투자를 더 전략적으로 잘 세팅하는 게 좋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 가신 분이 월급이 대기업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들이 칼퇴를 한 다음에 확보한 시간으로 퇴근 후 시간과 주말 시간 이용해가지고 부업에 몇 개 성공했을 때 대기업 가신 분들보다 월급을 더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것처럼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면 참고 부업을 해서 시드머니를 늘려라.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 부업들도 해보시고 여러 부업들도 이제 뭐 추천해주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했을 텐데 제일 괜찮은 부업 가장 최근에 들은 것 중에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부업이 굉장히 많은 부업에 실패하신 다음에 이걸로 도전하셔가지고 매달 300에서 한 500 정도? 몇 시간 투자해서?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한두 시간밖에 안 돼요. 우와! 우리나라에 아동들의 중고책 전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 맞아 근데 이거를 그냥 생돈 주고 살려면 엄청 비싸잖아요. 그래서 중고책 시장이 잘 형성돼 있어요. 그럼 헐값에 내놓은 거를 매입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세를 받는 사이트가 있어요. 개똥이네라고. 거기다가 올려서 좀 시간이 좀 이제 걸리더라도 팔 때까지 그 차이 예, 팔 때까지 버티다가 제 시대로 팔리면 그 차익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와 그래서 그걸로 많이 벌 때는 500까지도 한 달에 근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면 나만 알고 있는 비법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근마켓에 안 팔고 개똥이네 올려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서 실행을 안 하세요. 10만 명이 어떤 영상을 봤어요. 그러면 실제로 한 번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그걸 하신 분들은 100명밖에 안 돼요. 꾸준히 하는 사람은 한두 명이에요. 어차피 알려줘도 안 해요. 근데 그분들은 왜 그걸 알려주냐? 자기들도 절박한 적이 있었어요, 과거에. 나중에 이걸 진짜 보고 10만 명 중에 한두 명은 실제로 도움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아 이 비수다 이 얘기는 진짜 탁 꽂힌다. 알려줘도 안 할 거잖아. 알려줘도 이거 봐도 지금 안 할 거잖아. 지금 이거 중고책 안 사실 거잖아요. 보시면서도. 그 노력이 과연 그게 엄청난 노력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데 놀러 가잖아요. 뭐 캠핑 장비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캠핑 설치하고 열심히 고기 굽고 막 이런 그 에너지와 노력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아 이게 마인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네. 돈을 벌려면. 절약도 많이 하시죠? 재테크의 거의 기본 수준, 그러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라서 너무 그러니까 저희 좀 깨워주세요. 저희한테 좀 자극 좀 주세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상 자기가 생각하는 굉장히 큰 어떤 꿈과 가지고 싶은 큰 목표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집이겠죠. 근데 그 집이라는 가격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장 닿을 수 없는 거고 설마 내가 사겠어? 그리고 나 평생은 가도 저거 못해. 지금 있는 것 수준에서 제일 좋은 것들 하기 좋은 게 있거든요. 맞아. 여기 가방 몇백만 원이면 사실은 내가 마음먹으면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그걸 사면 나는 거의 최고급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로서는. 그리고 인스타 같은데 되게 좋은데 여행 간 그 맞아.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의 큰 부를 갉아먹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절약은 뭐냐면 진짜만 자린고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쓸 수 있는 어떤 월급 대비 소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소비량 이상을 쓰지 말자는 거예요. 투자할 시드를 먼저 설정해놓고요. 투자 시드를 뺀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 중에서 내가 필요한 생활비를 세팅해놓고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내가 또 중간중간 나가는 경조사비 이런 거 세팅해놓고 그 안에서만 일단은 생활하시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본적으로 50% 이상, 그러니까 뭐 크게는 7, 80%는 저축, 그러니까 세이브 해놔야 된다. 버는 돈에? 버는 돈에 자산 이렇게 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 어느 정도 수익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생활비밖에 못 벌면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제가 예전에 첫 월급 받았던 게 영상회사다 보니까 인턴 때는 이제 70만 원 돈 받았고요. 그래서 정규직 되고 나서 한 104만 원, 110만 원 정도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저는 이제 7, 80만 원 저축했어요. 지금 현재 세이브 시키시는 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전체 수익 가운데. 들어오는 수익에 저도 지금도 저는 80% 정도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다니까 제대로 하시는 분들은 생활비 얼마 쓰세요? 한 100에서 2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는 쓰는 것 같은데. 애기 키우고 100에서 200만 원이면 절약하시는 거야. 그것도 많이 쓰시는 건 아니야. 아기 키우면 엄청 든다고 하잖아요. 제가 느끼기엔 사교육 나중에 시장으로 넘어가면 많이 드는 게 사실일 것 같은데 그냥 정말 아기 때 많이 키우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라에서 양육수당 다 주고 기본수당 주고 매달 이제 한 30만 원씩 꽂혀요, 나라에서. 아니 그거 대한민국 그건 진짜 좋아. 그리고 사실상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떤 이제 그 만족감이라는 게 뭐 되게 좋은 데 가가지고 그냥 식사 한번 제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평소에 그냥 가족들이랑 좀 화목하게 보내는 거에서 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어떤 소비 전략이라고 했을 때 그렇게까지 저는 이제 큰 돈이 지출된다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리고 대한민국 선진국이고 근데 이제 워낙 이제 미디어에서 너무 화려한 포장들 막 대단한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나도 저거 해야 돼, 저거 안 하면 왠지 루저일 것 같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안 해도 돼요. 나는 그래서 난 미디어에서 연예인들 막 플렉스하는 거 자꾸 나오잖아. 막 뭐 명품 사고 뭐 하고 막 이런 거 그런 것도 자꾸 비춰주는 것도 좋지만
절약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좀 부각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어, 미디어에. 너 얘기하는 거야? 좀 섭외 좀 해. 제가 라이프를 보여드릴 테니까. 지금 재테크도 꾸준히 하고 계시죠? 예. 정말 100억대 자산가를 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재테크를 하면서 불리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어떤 재테크를 하세요, 지금? 주식이랑 부동산 이런 여러 가지 투자들도 많이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주식, 부동산 다 하세요? 예.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안 하죠. 코인 시장 자체에 대한 공부와 관심은 계속 있는데 아직은 아니다가 아니라 그게 완벽하게 공부가 끝나가지고 내가 그 변동성을 이길 수 있다 하시는 분은 하셔야 돼요.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어떻게 보면 숫자 노름이거든요. 그래서 마치 내가 이거를 벌 때에 그 고생들을 다 잊고 어차피 난 뛰어들었으니까 그냥 이거 자체로 뭐 게임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벌 때 그 고생을 생각해 보세요. 이 시드 하나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제 힘들게 과거에 그 파이팅을 했나. 그러면 이거 함부로 이거 못 해요. 주식도 약간 중소형주 안 사고 우량주 위주로 사시죠? 저는 솔직히 개별 종목 투자를 안 합니다. ETF만 하세요? ETF 중에서도 뉴욕 3대 지수만 합니다. 아, 정말? 왜냐면 저는 되게 주식 전문가분들이 나와가지고 한 얘기 다 믿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그래서 책임지셔야 돼, 그분들. 왜냐하면 작년에 그분들이 10만 전자 간다고 해가지고 거의 20명, 30명 되는 전문가들이 다 이제 설레발 쳤거든요. 10만 전자 갔어요, 안 갔어요? 얘 여기 있잖아. 그거 보고 산 사람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미디어의 기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제가 믿는 거는 역사적 데이터예요. 야. 네, 뉴욕 3대 지수 ETF만 합니다. 왜냐면 그게 역사적으로 더 길고 더 여러 가지 변수들과 리스크들이 다 검증된 데이터가 그리고 시장 자체가 크기 때문에 장난치기가 쉽지 않잖아. 근데 국내 이 시장 자체가 좀 너무 작기 때문에 외부 세력으로, 외국 자본이나 외부 세력으로 흔들릴 수도 있거든, 사실은. 시드머니가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그 연 주식 수익률을 7% 현실적으로 잡아. 선생님은 몇 %의 목표 수익률을 갖고 ETF를 하세요? 7%에서 10% 정도만 나와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엄청 현실적인. 보통은 그거보단 더 나오죠. 내려갈 때 쫄지 않고 역사적인 데이터를 한번 더 확인한 다음에 미국이 망할 정도의 리스크인가, 그리고 이때보다 더 큰 불확실성을 가졌는가라고 했을 때 아, 그건 아니다. 이 정도의 리스크는 충분히 확정된 리스크로 나중에 바뀔 거고, 정례회 할 때마다 그 주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이게 막 움직여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발언했을 때 과연 이게 회복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회복된다라는 긍정을 가지게 되면 저는 더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부업 좀 뭐 추천해 줄 거 아까 그 중고책 말고 또 몇 개 없어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신은 과연 뭐 때문에 돈을 얻고 싶은가, 당신은 뭐 때문에 부업을 굳이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만약에 내가 받는 월급에 만족을 하고 내가 지금의 삶에 완전히 땡큐인 거예요. 그럼 부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내가 목표로 하는 뭔가가 있고 지금의 월급과 나의 어떤 주변 환경과 도와주는 백도 없고, 그럼 나는 내가 인생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채널에서 써놓은 문구가 있거든요. 정보란에. 당신이 과거에 어떤 불행을 겪었던 간에 당신은 앞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당신이 과거에 얼마나 가난했던 간에 당신은 앞으로 부자도 될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의 주변 환경, 그다음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의 가난을 다 받아들이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이렇게 살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난 그분들한테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로 어떤 분야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부업을 성공시켜서 수익이 나신 분들이 자기 계좌도 다 공개하시고, 그분이 자기 얼굴도 깠어요. 대한민국에서 얼굴 까면서 자기 드러내기 쉽지 않잖아요. 본명으로 다 까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뭔가 백이 있고 뭔가가 뭐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고 어떤 게 있을 거야. 부정적인 것들 창의적으로 부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딴 데 써야 되는데, 내가 성공하기 위한 데 창의력을 써야 되는데 부정하는 데 창의력을 쓴다는 거예요. 그게 난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의 에너지를 긍정으로 일단 바꿔야지 부업을 하건 뭘 하건 간에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는 방법은 많아요, 솔직히. 와 이거 나 너무 와닿는다. 지금 진짜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절약과 부업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시드머니를 늘리기 위해서 부업을 하는 거고 그 시드머니로 이제 재테크를 하라는 거잖아요. 본인은 실천하고 계시고. 그렇죠. 어느 정도 재산을 축적하셨는지. 자산? 제가 이제 처음에 가졌을 때 그 고시원을 탈출해가지고 전세로 처음 계약한 게 반지하 불리형 원룸 전세로 3천이었어요. 근데 그때보다 한 30배 이상은 돼 있다. 네, 최소 30배 이상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투자금으로 들어가 있는 돈들은 이제 사실은 현금화 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빼고? 적어도 주식 계좌는 빼고. 우와! 그 정도면은 우와 엄청 성공하셨네.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자랑 같고, 그다음에 뭔가 지금도 이제 무주택이신 분도 많아서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박탈감도 느껴지고. 아니야. 저는 좋은 자극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는 거잖아. 왜냐하면 지금 많은 젊은 친구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포기해버린단 말이야. 내가 조금 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금 더 피곤하게 해서 더 큰 꿈을 이룬 분이 진짜 실제로 존재하는 거잖아. 있잖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어. 선생님이 목표한 금액 달성했을 때 요거 하나 사고 싶다.
솔직히 50억 100억이 아니어도 돼요, 솔직히. 저는 원래 제가 목표했던 거는 이미 이뤘어요. 그냥 그게 뭐냐면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가정이 있고 화목하게 그냥 잘 지내고 싶다. 이 정도의 목표인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거 이상이 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숫자예요, 숫자. 그리고 저도 더 돈 많으신 분들 만나봐도 그분들이 뭐 더 비싼 옷 입고 더 비싼 음식 먹고 이러진 않아요. 매일매일 그러진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쁨도 누리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을 더 지켰으면 좋겠다. 아, 멋있다.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 미국의 시한부 25명을 인터뷰한 간호사의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시한부잖아요. 마지막에 후회하는 게 뭐냐고 간호사가 물었단 말이에요. 아, 내가 그 거래처에 정말 엑셀 파일 더 잘 보냈어야 되는데 내가 엑셀 파일 한 번 틀렸다. 너무 후회된다. 이런 사람 없었어요. 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 한 번 더 드릴 걸. 내가 사랑한다고 한 번 더 말해줄 걸. 고맙다고 한 번 더 말해줄 걸. 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왜 벌어야 되냐? 그거를 지금 하고 싶은데 돈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벌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됐으면 돈으로 이제 누리는 기쁨도 누리되 오히려 우리가 지키고자 했던 그 소중한 가치들을 더 지켜가라는 거예요. 전 그게 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 책 읽었는데 왜 나 기억이 안 나? 저 책,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보다는 동생인데 형이랑 이야기 나눈 것 같았어. 나 계속 선생님이라 불렀잖아. 그러니까 진짜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한테도 좋은 자극제가 됐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자극제가 됐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저도 영광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